안녕하세요. 한국 베링거 인게라임 동물약품에서 양돈 테크니컬 매니저 맡고 있는 오유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지금 많이 모이신 분들께서 PRRS니, PED니, ASF니 중요한 질병도 많은데 왜 하필 마이코플라즈마로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시면서도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왜 저희가 유행성 폐렴을 일으키는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 뉴모니아에 대해서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는지 그 내용을 설명드리는 걸로 제 발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 뉴모니아에 일으키는 유행성 폐렴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육성 초기, 비육 초기에 감염돼서 건성 기침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일당 증체량이라든지 사료 효율을 저하시키는 그런 일종의 세균성 감염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마이코플라즈마는 바이러스와 한 세균의 한 중간 정도의 그런 균으로서 돼지와 돼지가 이제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호흡기로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그 호흡기 기도에 있는 섬모에 부착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증식을 하게 되면 그 섬모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면역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우리가 호흡기계를 깨끗이 하고 강건하게 하는 이런 점액과 그런 섬모에 의한 운동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그런 부분들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마이코플라즈마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림에도 보시는 것처럼 그런 섬모들이 파괴가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관지 내에 파괴된 것으로 인한 여러 염증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요. 기관지 주변으로도 굉장히 많은 염수성 물질들이 유주하게 돼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마이코플라즈마의 전형적인 병변이라고 하는 전엽과 중엽 부위 끝 말단에 이제 정상적인 부위와 굉장히 경계가 명확한 이런 관절 부위들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폐가 막히면서 실제로는 공기가 전혀 산소가 통하지 않는 그런 무기폐가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코는 단순히 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고 뭐 우리 백신에서 잘하고 있는데 왜 또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이코플라즈마가 현재 양돈 산업에서 가장 큰 손실을 일으키는 질병인 돼지 호흡기 복합 질병의 세균임에도 불구하고 1차 병원체, PRRS나 소코바이러스처럼 원발성 병원체에 속한다는 겁니다. 즉,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마이코가 감염이 되게 되면 다른 원발성 질병뿐만 아니라 세균성 질병들이 아무런 장애 없이 돼지에게 감염해서 돼지를 죽이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좋아. 그러면 마이코에 관해서 그런 중요한 질병이긴 하지만 우리가 백신도 하고 적절한 항생제를 초치해서 하면 되는데 뭐가 문제야? 또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이 내용입니다. 이제 앞서 저희가 기자단 미팅도 하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알고 있던 혹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이코플라즈마의 음성인 후보돈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탑 메이저급 양돈 종돈 회사들에서 분양하는 후보돈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잡더라도 거의 50% 이상의 후보돈이 이미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이 여러분들 농장으로 이제 공급되고 있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내 농장은 양성인데 음성 후보돈이 내 농장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아마 상상이 가실 겁니다. 또 하나 어려운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행성 폐렴에 감염된 돼지는 최대 240일 동안 균을 분리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눌 내용들은 이미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후보돈을 저희와 같이 뒷구 뒤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한 자돈을 후보돈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유 자돈을 후보돈으로 도입해서 240일 이상 긴 기간 동안 내 농장에 순치를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후보돈을 번식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길게 잡더라도 90일 이상 후보돈 순치를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이제 KMN 멤버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에서 우리의 상황에 맞는 어떤 컨트롤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이제 저를 포함한 저희 베링거 인게라임은 이러한 마이코플라즈마가 앞으로 PRRS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질병일 것을 예상을 하고 여기 보시는 이런 분들과 처음 모임을 시작을 했고요. 한 3, 4년 전부터 오늘 발표하실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런 한국 마이코플라즈마 자문단 회의를 만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희가 준비하고 또 저희가 실험해본 그런 결과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 김성애 원장님께서 과연 현재는 마이코플라즈마가 얼마나 내 농장에 손실을 끼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뭔가 질병을 컨트롤하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알아야지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더불어서 유행성 폐렴과 관련된 내 농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전수동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뭐 또 가장 키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김정희 원장님과 강성주 원장님이 후보도는 어떻게 한국에서 순치를 해야 될까? 그리고 또 일반적인 농장에서 항생제와 백신 또 여러 가지 관리 방법을 어떻게 써서 그러면 내 농장을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고 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왔던 물음들을 실제 양승혁 부원장님께서 국내 농장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내용들을 실제 적용해서 해본 임상 실험에 대해서 그 결과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내용입니다. 여하튼 오늘 저희가 Q&A 세션을 많이 마련했는데 얘기를 들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은 것을 얻어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단일로 어떤 백신을 하는 건지 아니면 혼합을 해서 접종하는 경향이 어떤 건지 질문인 것 같고요. 잘 만들어진 유행성 폐렴 백신을 여러분들이 건강한 돼지에 적용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 백신과 혼합 백신에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백신을 제조하는 기술도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복합 백신, 혼합 백신이 효과가 없었던 경험은 여러분 다 기억하실 텐데요.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단일 백신이 아니더라도 내 농장에 문제되는 그런 병원 체대를 관한 혼합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건강한 돼지에 그리고 질병에 노출되기 전에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백신에 대한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에 대한 동향들은 이렇게 혼합 백신이거나 혹은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백신들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사실은 단일 백신 하는 게 저도 좋다고 생각했고, 단일로 해도 사실은 백신에 대한 효과를 저희가 기대한 효과 100% 얻기가 어려웠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좋은 기술에 의한 혼합 백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 농장의 상황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내 농장을 관리해 주시는 수의사분들과 상의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병에 노출되기 전에, 즉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농장의 질병 상황을 알고 백신을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돼지건강 김성일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유행성 폐렴이 발생했을 때 농장에서 어떤 손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드릴 거고요. 두 개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보기는 힘들지만 일반 저희 PS 농가, 이제 비육돈을 출하하는 농장에서 힘들지만 마이코플라즈마, 그러니까 유행성 폐렴이 음성이었던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서 유행성 폐렴이 유입이 되었을 때 피해가 과연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가장 일반론적인 얘기죠. 유행성 폐렴이 양성인 농장이 후보돈이 음성일 때 그거를 통제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음성에서 양성으로 변환된 사례입니다. 모돈이 한 1,700, 1,500개 정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1,300개 되고요. 21년 11월에 처음에 농장에서 이제 임상적으로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번식돈에 기침도 많아지고 간혹 모돈도 폐사가 나오고 해가지고 체열을 해보고 부검을 해보고 검사를 했더니 이제 마이코플라즈마의 유입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확인을 하고 이런저런 조치를 좀 취하고요. 그리고 왼쪽 위에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혈전 검사인데 그 한 4개월 뒤에 한번 구간별로 체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때도 농장의 상황은 기침이 끊이진 않았고 끊임없이 이제 투약도 해야 됐고 어, 뭐 주사 치료도 해야 됐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일령별로 보면은 이후 한 40일부터 150일까지 꾸준히 그냥 항체 양성률이나 항체가 평균도 계속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어느 구간도 음성을 존재하진 않죠. 그러면은 이 균 특성상 번식동군이에서 빨리 균이 번지지도 않았고 일부 복에서 수직 감염이 될지언정 이게 또 안 된 자돈들이 각 사육 단계를 넘어가면서 계속 수평 감염되면서 예, 감염 두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분기가 정도 지났을 때, 그 다음 7월 달 됐을 때 다시 한번 체열을 했을 때는 번식동군도 꽤 많이 감염된 걸 확인하고요. 오주령에도 꽤 감염 수치가 저렇게 높다고 나오는 거는 저거는 이제 초유항체, 상유항체라고 볼 수 있고 8주령, 10주령 이 정도에서 거의 음성이 깔리는 걸 봐서는 수직 감염은 많이 좀 사라졌겠구나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장에서도 기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었고 폐사도 조금씩 줄어드는 시기였습니다. 월별 도폐사두수 왼쪽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발생하기 전에 모돈 1300개 일괄 농장임에도 불구하고 이후 출하 때까지 전체 폐사가 100두 미만으로 관리되는 아주 우수한 농장이었는데요. 21년도 11월 이후부터 137두 정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그 붉은색 그래프인 22년부터는 거의 200두 가까이 계속 그게 한 1년 정도 가까이 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게 보였고요. 다행히 이제 23년부터 이제 원래 했던 성적 폐사두수로만 봤을 때 100두 미만의 이렇게 도폐사두수를 기록할 수 있었고요. 이 급성기 때 한번 경제성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때 돼지도 도폐사도 많았고 투약을 엄청나게 했었고요. 그리고 음성 농장이었으니까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안 했었는데 이제 백신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약 3개월 평균으로 봤을 때 거의 한 월 6천만 원 정도 경제적 손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농장 사례입니다. 이게 오늘 이 자리의 핵심을 뭐 관통하는 뭐 농장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농장 자체는 마이코플라즈마가 있는 양성인데 후보돈이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음성인 후보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PRS는 음성을 유지했던 농장이어서 그리고 관리도 되게 잘 되는 농장이라서 정기적으로 도체 검사를 해보신 분이나 농장을 경영하신 분들이 그 검사 결과서를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폐병변 지수라고 마이코플라즈마의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도축장에서 출하하는 비육돈에 대한 폐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병변 지수를 원래 저희가 거의 구분으로 0, 1 수치, 파란색으로 있는 그 수치 기준으로 좀 이렇게 쭉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고 뭐 농장도 문제없이 결과를 나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2018년 하반기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꽤 병변 지수가 높고요. 그때 농장에서 기침도 엄청 많았고 자동사부터 기침도 되게 많았습니다. 이게 나중에 따지고 이제 여러 문제는 있었습니다. 여기가 후보사의 그런 순치 과정이나 이런 것도 지켜지지도 않았고 저 다음 연자분들이 얘기할 이제 여러 가지 조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 가지고 통제되지 않은 양성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이제 통제를 좀 만들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하면서 다시 또 안정화된 상황이었고요. 출하 체중이나 일령 같은 걸 좀 잘 재는 농장이라서 이렇게까지 해서 자돈에서의 수직 감염을 좀 막아주는 행위를 해서 출하일령은 조금 줄어들고 투약 비용도 좀 줄어들게 된 농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제가 농장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실제로 국내에서 이걸 평가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MIO 이외의 질병이 대한민국에 너무 많아서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이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본인의 농장이나 본인이 이제 상대하는 고객 농장에서 통제되지 않는 양성인 농장이 좀 통제가 됐을 상황에 그때의 변화를 좀 역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다른 질병도 많아서 마이코가 단순히 있다고 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는 음성과 양성을 또 비교해야 되고 뭐 그런 복잡한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 아까 두 번째 제가 농장 사례 드린 것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 양성 농장에서 음성 후보동이 들어오는데 통제를 어떻게든 잘 해서 그 효과를 보는 거, 출하연령 단축이라든지 비육, 육성 시기에 투약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